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스턴 빌라와 레스터 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1위의 아스톤 빌라입니다. 에메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확실하게 상승세를 탔습니다. 에메리 감독은 1월에 리그 3승 1무라는 호성적을 내면서 EPL 이달의 감독상 후보에 오른 상태인데요.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 확실히 수비에서 안정감이 생긴 것은 확실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에메리 감독은 빌드업 축구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아스톤 빌라에서는 4-4-2 전형을 쓰면서 윙어들의 수비 가담을 요구하는 타입입니다. 후방에 숫자가 많아지자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잡게 되는 상황이 많아졌고 1월에는 리그에서 2실점으로 상대를 잘 틀어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이고 들어가는 특성이 짙어 에메리 감독은 B클럽에서 성공한 경험이 드물긴 하지만 중하위권 팀을 스텝업 시키는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대신 디뉴의 결장으로 인해 측면에서의 공격은 다소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윙어들이 수비에 전념하는 대신 공격에서는 양푸펠트를 전진시키면서 해법을 찾는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습으로 찬스를 만드는 데는 성공하는 경우도 보여주긴 하지만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공격진들도 기복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결장자는 카를로스, 스티어, 맥긴, 디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4위의 레스터입니다. 리그에서 5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로저스 감독의 입지는 다시 좁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랑이었던 수비가 무너진 것이 치명적인 상황으로 후반기에는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말의 은디디가 모두 이탈하면서 중원 구성에는 상당한 난항이 생겼는데요. 은디디야 올 시즌 공수에서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니 그렇다 쳐도 탈압박 능력과 안정적인 볼 배급 능력을 갖춘 수말의 이탈은 상당히 뼈아픈 요소입니다. 9월 레스터의 상승세를 이끌던 파스도 후반기에는 눈에 띄는 화력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말의 이탈로 인해 공격진도 크게 위축된 상태인데요. 이제 빌드업을 틸레망스가 전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틸레망스는 기동성과 민첩성 약점이 뚜렷해 턴오버가 발생하면 수비진의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한 변수입니다. 메디슨이 있긴 하지만 이 선에서 활동하는 정통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선수고 수비 가담에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라 중원에서 풀어가는 플레이에 능한 선수는 아닙니다. 결정자는 버틀란드, 수마레, 듀스버리 힐, 메디슨, 페레이라, 에반스, 저스틴, 프라트, 페레즈, 은디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스터의 수비가 후반기에는 상당히 무너져 있고 중원 구성에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엔트리에 남아있는 선수들은 모두 수비에 약점이 있어 레스터의 약점인 수비 불안과 빌드업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공격과 수비에서 레스터가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에스턴 빌라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브렌트포드와 사우샘프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8위의 브렌트포드입니다. 리즈와 0대0 무승부를 거두는 아쉬운 결과입니다. 무패 기록을 길게 이어가곤 있지만 원정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극복하지 못했고 리즈의 약한 수비를 공략하는 데도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도 홈에서는 매우 강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아스날에게 당한 0대3을 패배를 제외하면 홈에서는 패배가 없는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홈에서는 리버풀, 맨유, 브라이튼도 잡아내는 등 도깨비 팀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죠. 아스날 팬들도 브렌트포드 원정을 시즌 초반에 치른 것이 다행이었다고 안도했을 정도입니다. 미드필더들이 상당히 전진하는 스타일입니다. 토니를 향한 공중볼을 붙이고 이를 경합으로 떨군 뒤 미드필더진이 경합에서 승리해 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타입입니다. 때문에 공격에서는 라인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상대의 공간 차단을 위한 좁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유도하는 실력이 탁월하고 동선을 제어하는 모습은 꽤 괜찮습니다. 결정자는 오니카, 얀손, 밥티스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22위의 사우샘턴입니다. 뉴캐슬에게 1대2로 패했습니다. 상대의 핵심인 기마랑이스가 퇴장당했음에도 많은 골을 넣지 못하고 끝내 패했는데 물론 퇴장 시점이 82분이라 상당히 늦었던 점은 감안해야겠으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기습적으로 3백을 꺼내들었습니다. 뉴캐슬이 최근 10백을 뚫지 못하는 것에 착안해 중앙에 3명의 미드필더를 두고 3백을 꺼내들면서 수비를 일단 단단히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만 박스 안에서 두 골을 연달아 허용하는 등 수비적인 안정감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도 9골을 실점하는 등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을 거의 제어하고 있지 못한데 브렌트포드는 은벤볼을 필두로 세트피스에서 장인급 경지에 오른 팀이라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4백으로 전환할 것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했던 워드프라우즈를 전진 배치하면서 롱볼의 정확성을 더 늘리려는 시도인데요. 물론 공격진의 채 아담스, 암스트롱이 모두 공중볼이 강점인 스타일이 아니라 롱볼의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기록한 채 아담스의 골도 박스 바깥에서 찬 중거리 슈팅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결정자는 메카시, 코찹, 라리오스, 리브라멘토,
제네포, 암스트롱, 월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인트포드가 홈에서는 아주 강한 모습이고 사우스햄튼의 약점인 박스한 수비를 세트피스라는 옵션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강호인 리버풀을 상대할 때 측면으로 상대의 공격을 유도하는 능력은 잘 보여준 바 있어 상대의 공격 정확성을 낮추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우스햄튼 선수단의 주중 경기로 인한 피로도도 문제가 될 것이고 브레인트포드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브라이튼과 본머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6위의 브라이튼입니다. 리버풀을 또 잡아내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에반 퍼거슨이 부상으로 이탈하는 등 손실도 있긴 했지만 대체르비 감독 체제에서 오히려 전임 감독인 포터 체제보다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브라이튼은 오히려 본머스의 압박을 반길지도 모릅니다. 브라이튼은 상대의 압박을 유도한 이후 이를 유려하게 빠져나와 짧은 패스 여러 번으로 역습을 시도하는 패턴이 훌륭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이렉트한 롱볼을 주로 사용하는 팀들보다 공격 성공률이 높고 유사시에는 패스로 계속 볼을 소유하면서 점유율을 높이면서 본인들의 경기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결장자는 랄라나, 퍼거슨, 모데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8위의 본머스입니다. 노팅엄과 1대1로 비기면서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교체하면서 분위기 쇄신이 잠깐 일어나기는 했으나 올 시즌 최악의 행보를 보이고 있던 에버튼을 3대0으로 격파한 것 이외에는 10월 8일 이후로 승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본머스의 압박 구조는 상당히 헐겁습니다. 압박을 꽤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특성을 지니곤 있으나 상대가 압박을 풀어나오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브라이튼이 오히려 이를 이용해 특유의 역습으로 본머스의 골문을 노릴 수 있어 최근 7경기 연속으로 실점하고 있는 수비 약점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는 편이 낫겠습니다. 결정자는 브룩스, 타버니어, 프레드릭스, 스타니슬라스, 솔랑케, 쿡, 빌링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머스가 적극적으로 압박에 나서는 편이지만 브라이튼이 압박을 유도한 뒤 이를 빠져나가 공격으로 이어가는 패턴이 잘 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라이튼이 점유율 확보에도 꽤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머스가 변변한 득점 찬스를 잡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튼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메뉴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4위의 메뉴입니다. 노팅엄과의 리그컵 준결승 2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주전 선수들 대부분을 선발로 출전시켰는데 노팅엄에게 일말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단 후반 17분이 되자 선수들을 대거 교체하는 등 서로서로 로테이션이 조기에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약 2주 전 리그에서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복수전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기에서도 강한 공세를 통해 팰리스를 밀어붙이는 모습이었지만 래시포드의 결정력 난조로 인해 승점 3점을 놓친 경기였기 때문에 경기력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전 멤버들이 모두 주중 경기를 소화한 상황이라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 집중력에서 난조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결정자는 에릭센, 달로트, 반더비크, 맥토미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2위의 팰리스입니다. 승리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경기에서 맨유 뉴캐슬을 상대로 2무를 거두는 등 자신들만의 저력을 잘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팰리스는 두 경기에서 점유율에서 밀렸습니다. 그러나 뉴캐슬전에서 점유율을 포기하고 수비적으로 나서자 뉴캐슬의 공격진이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죠. 메뉴가 에릭센의 부상으로 인해 중원에서 공격 전개가 잘 안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라인을 내리고 박스 안으로의 공투입만 차단한다면 수비에서는 의외의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자는 메가서, 앤더슨, 퍼거슨, 자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뉴가 팰리스전에서 경기력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메뉴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릭센의 이탈로 인해 중원에서 지난 경기 공이 잘 돌지 않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팰리스도 뉴캐슬전에서 라인을 내리고 버티기에 들어서자 무실점 경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메뉴의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울버햄튼과 리버풀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7위의 울버햄튼입니다. 최근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물론 상대가 리버풀 맨시티라 참작의 여지는 있고 현재 강등권을 탈출한 상황이라 1차적인 리그에서의 목표는 이루었습니다. 관건은 이 상황이 쭉 이어지면서 잔류를 획정짓는 것이죠.
지난 경기에서도 40분 동안은 맨시티의 공세를 잘 막아내는 등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로페테기 감독은 황희찬과 포덴세에게도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요구하면서 전임 감독인 제시 마츠보다 조금 더 후방 지향적인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리버풀과의 FA컵 1차전에서도 이 방식으로 무승부를 만드는 등 리버풀과도 어느 정도 대등한 승부를 만들어 본 바 있습니다. 결장자는 트라우레, 치퀴뇨, 네투, 칼라지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그 위에 리버풀입니다. 브라이튼에게 1대2로 졌습니다. 상대 유망주인 퍼거슨을 거친 태클로 부상 입히는 등 결과와 매너 모두에서 패배했던 경기였습니다. 마지막 리그 경기였던 첼시전에서도 0대0으로 무기력하게 비기면서 경기력 반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늘 딸려 기동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자원이 절실했는데도 투자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물론 엘리엇 같은 경우 지난 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민첩한 스타일이 아니라 클럽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에는 맞지 않습니다. 기동력을 바탕으로 역습을 이어나가는 팀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결장자는 아르투르, 반다이크, 조타, 디아스, 피르미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은 이제 중원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역량을 잃었다고 보는 편이 낫고 울브스도 수비는 안정화되었지만 공격은 힘을 거의 잃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이 경기 주도권을 잡겠지만 울브스의 수비력을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리버풀 승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캐슬과 웨스트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3위의 뉴캐슬입니다. 사우스햄튼을 2대1로 잡아냈습니다. 중원의 핵 기마랑이스가 82분에 퇴장당하면서 경기 막바지에는 다소 위기가 찾아왔으나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스코어를 잘 지켜낸 것이 고무적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반가웠던 점은 오랜만에 멀티 득점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상대가 최근 템백을 잘 뚫지 못하는 뉴캐슬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듯 중앙을 틀어막는 전술을 사용했음에도 전반에만 2골을 퍼부으면서 경기를 금방 결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우스햄튼의 박스한 수비는 부실한 상황이라 몇 경기 정도는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장자는 크라프트, 타겟, 쉘비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6위의 웨스트햄입니다.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물론 하부리그 팀인 더비와 분위기가 완전히 최악으로 치달았던 에버튼이 상대였기 때문에 급한 불을 껐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올 시즌 상당한 공격 난조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유는 풀백들의 전반적인 기량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쿠팔과 크레스웰이 모두 지난 시즌의 폼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 풀백들의 역할이 중요한 웨스트햄의 공격이 거의 풀리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보웬이 활동하는 역습은 꽤 쓸만한 수준이고 레프트백을 에메르송으로 바꾸는 등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뉴캐슬의 압박을 잘 대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장자는 주마, 코넷, 잉스, 스카마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웨스트햄이 3백을 가동하면서 안정적인 수비벽을 구축했는데 최근 뉴캐슬은 라인을 아래로 내리는 팀에게는 상당히 약했던 모습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웨스트햄도 뉴캐슬의 압박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한다면 뉴캐슬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진 않겠으나 언더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